자, 다음 사진은요. 유명인들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논란에 휩싸인 사람들입니다. 본인 돈으로 샀다더니 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저는 이 말 잘 몰랐습니다. 내 돈, 내 산이라는 타이틀이 또 별도로 붙어 있더라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스타들의 스타일리스트라고 해서 그분이 또 스타가 된 한혜연 씨가 굉장히 네. 유명한 오른쪽에 사진의 오른쪽에 나오는 분인데 저분이 내 돈, 내 산,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라고 하면서 방송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저분 돈으로 산 게 아니라 협찬 상품이었다. 광고였다. 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것이고요. 좌측에 강민경 씨 이제 가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일상을 솔직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저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 저 영상 저 속에 등장하는 상품도 PPL 협찬 광고였다. 뭐 수천만 원씩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건데 내돈내산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게 된 것이 이제 인터넷 문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스타 블로거들이 등장하고 그분들이 야, 이 제품 내가 써보니까 정말 좋더군요 라면서 올렸는데 알고 보니 광고였던 거예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막 사람들이 비난이 폭주해서 그래서 일부 분들이 나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다. 진짜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솔직하게 말한다라고 해서 내 돈 내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돈 내산은 설마 사실이겠지라고 사람들이 믿었는데 내 돈 내산이라고 내걸고 한 방송마저 또 속였단 말인가 해서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면서 야, 이렇게까지 속일 줄은 몰랐다라고 해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방송은 상업적 시스템의 결과물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 방송은 그래도 솔직하게 하는 거겠지라고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배신했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속았다, 화난다 이런 반응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유명 인사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기도 한데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게 사기가 아니라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기죄가 성립이 되려면 속은 사람이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시청자가 속았잖아요. 근데 금전적인 손해는 안 봤잖아요. 신뢰만 상실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네. 사기죄를 걸기가 좀 애매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사기죄가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이분들이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고 시청자는 수백만 명일 수도 있는 건데 수많은 국민들을 속였는데 이게 지금 처벌을 못한다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문제가 이게 이 매스컴 윤리로 봤을 때 사람이 이 두뇌 사고방식의 구조가 저게 광고다라고 내가 인지를 하고 보면 방어를 하거든요. 두뇌 속에서. 그래서 다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광고인 줄 모르고 보면 방어 기제가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으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기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막 개인 방송으로 1대1로 마치 친밀하게 소통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광고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다. 또는 내 돈 내산이라고 딱 고지하고 했는데 그 안에 광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시청자가 방어 기제를 작동시킬 권리를 저 사람들이 뺏으면서 그냥 우리 무의식 안에 광고 메시지를 심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방송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시스템상으로 처벌하거나 규율할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저희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 등등에서는 광고 또한 간접 광고 형식의 PPL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법이 있고요. 그런데 개인 방송들, 뭐 유튜브 등등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데 게다가 이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왕정 시대에는 권력과의 싸움이 왕권과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백 년에 걸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대중사회가 됐잖아요. 대중사회가 되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대중의 여론을 움직이는 언론이 문제가 된 거예요. 언론이 막 이상한 보도를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을 부추기기도 하고 그래서 옐로우 언론과의 전쟁. 그래서 매스컴에 대한 규제와 감시 장치를 계속 만들어 왔던 거예요. 특히 방송에 대해서는 감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 방송, 인터넷 개인 방송은 방송이라고 안 친 거예요. 인터넷 통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제 장치, 감시 장치가 없는 가운데 이게 갑자기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장이 급성장을 하면서 기존의 매스컴 방송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매스컴에 상당하는 감시 규제 장치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중사회 초기에 옐로우 방송 언론 매체가 이상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던 것 같은 그런 양상이 지금 인터넷 매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매체를 어떻게 감시하고 규제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니까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시스템적인 규제 장치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 개인 방송을 하는 분들 각자가 자신들이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나 되고 시청자가 수백만 명이나 된다면 이제 엄청난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 것이니까 스스로 그 부분을 좀 자각하고 네. 윤리성을 지켜야 되는데, 윤리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돈 벌 기회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막 자극적인 방송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좀 주의를 각성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